자, 일단 도시 및 입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도시를 보면, 이 부분 조금 빨리 넘길게요. 저 마곡 엠벨리 1, 엠벨리 7단지가 있어요. 이게 마곡 신도시로 가면, 여기 마곡 신도시예요. 그래서 7단지, 6단지 이래 있지만, 7단지가 공원도 끼고 있고 더블역세권이고 해서 조금 대장단지거든요. 7단지가. 이 대장단지와 이 위에 있는 소위 좀 쫄다구 단지들을 보니까 어디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지 보니 요게 쫄다구 단지, 요거는 대장 단지예요. 딱 봐도 컨디션이 다르죠.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7단지보다도 뭐 경남 아파트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신안 아파트는 7단지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못지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면, 거주라면 이 단지 컨디션을 보면서 내한테 맞는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투자라면, 투자금이 내가 많지 않다라면 7단지, 대장단지를 사는 것도 좋지만 신안 아파트나 마곡나루 경남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엠벨리 1단지, 3단지가 있는데, 요 1단지가 초등학교나 더 가깝죠, 여기랑. 그래서 보니까 같은 기간 대비 1단지가 좀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흐름상 상승장이 와야 되고, 오르기 시작하면 요 단지는 오르고 요 단지는 안 오르고, 요 단지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간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섹터가 비슷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단지별로 보면 뭐 조금 좋은 단지나 조금 좋은 입지가 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구별로 크게 보면 2014년부터 사실상 2018년 말까지가 제일 좋은데, 20년까지를 보면 제일 비싼 것들이 좀 많이 여기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보면 다 보니까 서울이 강서구는 떨어지고 강남만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오르죠. 예. 그래서 지역별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다시 입지로 돌아와서, 입지란 무엇이냐?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도시는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도시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고,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더 발전되겠죠. 이 입지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들어왔다, 백화점이 들어왔다, 그러면 더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개발을 할 때는 계획하에 이제 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잘 보고 어떤 개발이 있는지 보고 입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자. 그래서 입지의 유형은 이거는 제가 이제 토지 투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밝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잘 못 봐요. 주거지 내에서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의 유형으로는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주거 입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상업 입지는 소매와 업무 입지, 공업은 산업, 공장, 물류, 창고 입지, 그다음에 주거는 단독주택 입지, 공동주택 입지,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크게는 상업, 공업, 주거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왔을 때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거는 여기 주거 입지 내에서 좋은 아파트, 요게 많이 오르고요. 땅값은, 상가나 땅값은 상업 입지가 가장 많이 올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에서 요 국가산단의 일자리가 노후화돼서 새롭게 뭔가 좋게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 주거 입지로 좋은 데 있죠. 창원에서 주거 입지로 좋은 데가 여기랑 여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쪽이 먼저 영향을 받는다. 자, 여의도 영등포도 보면 여기 영등포 구청의 구청을 중심으로 파란 게 있죠. 이게 공업 입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공업지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지산이 예전 명칭이 아파트형 공장이죠. 말 그대로 공장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덩이 대비 일하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많은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일자리 에너지가 생겼죠. 그러면 집값이 어디가 오르냐? 여기서 주거지로 좋은 곳,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강남까지 출퇴근하기 좋으면 오히려 강남에 거주하면서 일은 영등포에서 일하려고 할 거고요. 혹은 강남까지 출퇴근이 멀다, 혹은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목동에서 출퇴근하겠죠. 그래서 주거 입지가 좋은 쪽이 많이 오른다,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진주, 사천, 남해군도 이거 보면 이거는 이제 도시 연담화라고 해서 진주 자체가 파워가 약한 거예요. 사천도 파워가 약하고 남해군도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일자리, 주거지, 관광지가 있는데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이 세 개 도시가 합쳐서 한 개 도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한 개 도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걸 뭐라 부르냐? 도시 연담화라고 부른다. 이 연담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도시의 기능을 서로 부담하여 하나의 도시로서 하나의 도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진주, 사천, 남해처럼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도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 수도권처럼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서 상대 도시를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이죠.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은 대부분 그냥 서울에 종속이 돼버렸다 보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연담화를 왜 봐야 하냐? 경기도는 광명이다. 광명의 자체의 뭐 입주 물량, 뭐 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종속이 돼 버렸기 때문에 서울에서 퍼져 나오는 에너지를 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까지 교통이 어떻는지, 서울까지 접근성이 어떻는지,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이 수요가 어떻게 퍼져 나올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도시 연담화라는 현상을 모르면 이게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일산에 고양이, 일산에 입주 물량이 작은데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GTX도 들어오고 킨텍스도 들어오고 이래 되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일산의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서울을 봤을 때 서울은 아직 분위기가 안 좋네. 그럼 일산까지 오려면 멀었겠다. 서울이 분위기가 좋네. 지도를 보면 더 좋겠죠. 자, 일산을 보면 여기죠. 고향 일산. 그래서 행정, 법정 등 경계를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산이 어디야 보니까 일단 서울은 항상 강남부터 움직입니다. 강남부터 움직이면서 용산, 뭐 서대문구, 은평구, 그 다음에 덕양구, 그 다음 일산, 서구, 동구가 있는 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산이 움직이려면 덕양구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서울의 은평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럼 은평구가 움직이기 전에는 서대문구가 움직이기 전에 용산이 움직이기 전에 강남, 요 흐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도시 연담화 기능 때문에. 그게 아니면 뭐 일산이 좋아지면 일산 따로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요 경기도라는 도시를 보면 여기가 제일 끝이죠. 제일 끝. 경부 고속도로 축에 있으면서 경기도 제일 끝이 어디냐? 평택입니다. 평택. 그래서 이 평택이 과거 장에서는 SRT가 개통되기 전이었잖아요. 지제역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오르고 곧바로 평택이 따라오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냐? 서울이 오르는 동안 평택 그냥 따로예요. 거의 따로 움직이다가 서울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평택이 올랐어요. 뒤에 온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교통 접근성의 차이만큼 이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택이 지제역이 개통이 됐어요. 서울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있지만 지제역이 개통이 되니까 이 수도권의 서울의 흐름을 더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 이 경기도가 교통이 좋아져 버리니까 서울의 흐름을 빨리 따라간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도시 연담화 기능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